네, 입시 설명회 진행하게 될 송성윤입니다. 네. 자, 시간이 꽤 됐네요. 갑자기 연령대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여기서 그 고등학교 선택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오늘 제가 앞서 이제 설명해 드릴 자료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때는 지역 고등학교 내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아리가 됐든, 교육과정 편성표가 됐든, 방과 후 학교 진행이 됐든, 또는 표준 편차? 이전,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학교의 특성들을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요, 다행히, 경기하고 부산 쪽에서 되게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바뀐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인데 요건 제가 직접 캡처를 하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일일이 다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왼쪽은 부산에서 이제 자료를 올려주신 거고, 뭐 만 몇 명, 뭐 91개 학교인가? 애들 표본을 가지고. 근데 경기는 뭐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경기에서 그냥 발표한. 저기는 부산시 교육청 산하의 진로 진학센터, 뭐 거기서 올려주신 자료고, 여기는 실제 고등학교에서 표본 자료 분석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제 요 라인을 보시면 각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5학기 추정치라는 건 이제 3학년까지 갔을 때, 추정치고, 요 라인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율이 좀 다르죠. 표본 집단 수가 다르니까 아마 비율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현재 고1 학생 5등급제에서 요 등급을 받았을 때 누적 비율하고, 이게 9등급제였을 때는 몇 등급에 해당하는 라인일까? 그 자료인 거예요. 제가 자료는 5등급까지, 여기에 5등급까지 다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 교과로 서울이나 경기권 또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9등급제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까지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좀 생기시는 분들은 아이의 성취도가 좀 낮은 쪽일 거고, 진짜? 1.0 안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서울 경기권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올 2등급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이게 9등급제 3.4니까 서울 쪽에 좀 낮은 쪽, 그 다음에 뭐 경기 인천이나 뭐 이런 쪽까지 지방거점 국립대 충남 충북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니까 교과 전형도 가능하겠구나. 근데 그 누적 비율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경기권하고. 근데 요 환산 등급도 조금씩 차이가 좀 보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고1 학생이 올 2등급을 받았을 때 그래도 서울 경기권까지는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가로속은 이제 등급 6과목이었을 때 등급 합. 요거는 이제 하나 2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11111 하나 2 했을 때 요렇게 되면 누적 3.58이고 요 때는 2.85였고 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중대 이상은 조금 힘들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개 과목 중에 하나 2등급 받았는데 중대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경희대부터 그 아래쪽. 그쪽이 이제 지원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러실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아이의 목표 대학이 의대, 의치 약한수, 서영고 이면 이 자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쵸? 이미 한 학기가 끝났으니까 3도 보이고 이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래쪽까지 넓게, 여기는 이제 뭐 의학계열 설명회도 아니고 최상위 뭐 설명회가 아니니까 그런 라인이 이렇게 이제
발표 자료가 있었다. 그러니 각 그 지자체별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이터 분석 결과, 이건 경기 겁니다. 경기에서 올려온 자료인데, 데이터 분석 결과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1.0 아니면 상위권 대학 진학은 불가능하다는 일선의 우려는 사실과 달라졌다. 라는 거고, 등급별 추정 누적비를 25학년도 고1 학생 수 42만 5천 명에 적용할 경우 석차 등급 평균 1.0, 1.74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7,40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서영고 합친 인원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한 학교 입학이 한 3,000에서 5,000 사이라고 본다면 어쨌든 10,000명 정도가 될 거니까 그러면 뭐 이 비율은, 그러니까 저 1.0이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1.167, 아까 2등급 하나 있었을 때 하는 7,800명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1.33 정도까지, 그러니까 1.33이라면 요 구간이거든요. 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까진 그래도 뭔가 그래도 접근이 조금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특히 교과 100으로 선발하지 않는 학교라면,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서류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기준 전국 의치학한 수 모집 인원은 약 7,700명이다. 그러면 아까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서영고라든지 얘는 11,690명이니까 그래 5, 1등급이 아니어도, 결론 5, 1등급이 아니더라도 많은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기회가 제공될 뿐인 거죠. 합격이 보장된다라는 건 아니죠. 이유는 교과는 특히 뭐가 걸려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니까. 그죠? 저 이번에 작년 1.12 1.12애가 재수를 하러 왔어요. 재작년에 1.12가 왜 재수를 하러 왔을까요? 부산 아이였습니다. 수능 최저가 안 돼서. 그래서 수능을 봤는데 의대 교과가 수능 최저가 바탕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의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강원대 수의학과를 일단 합격을 해서 갔어요. 갔다가 반수를 하러 다시 왔어요. 의대를 가겠다. 근데 이 친구를 살려준 건, 이 친구는 결국 부산대 의대를 갔습니다. 부산대 의대를 갔는데 지역인재로.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는 아니죠. 이 친구는 부산대 의대를 지역 교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부산대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준 학교는 어이없게 울산대였습니다. 설명회 오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라서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할 땐 울산대가 교과로 의대 학생을 뽑지 않았습니다. 윤 정부의 특혜를 받은 놈이죠. 갑자기 지역 의대 정원을 늘립니다. 지역 인재 늘렸잖아요. 그래서 울산대가 좋아! 그러면 우리도 지역 교과로 무려 30명인가 33명인가 뽑아준다고. 근데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산대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얘네 수능 최저가 3합 4입니다. 부산대가. 그러면 누가 봐도 울산대는 얘네보다 셀 수밖에 없잖아요. 3합 4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재수할 때 이 전년도 입결을 봤더니 50% 컷이 1.05였고 70% 컷이 1.08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1.12예요. 아무리 봐도 1.12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써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맞췄어요. 탐구 하나가 작살이 나서. 근데 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그럼 당연히 삼합사 똑같으니까 지역 인재잖아요. 그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겠죠. 그럼 여기 된 애들이 일로 갈까요? 못 가겠죠.
부산대 이사장이 자기 아버지가 아닌 이상 울산대 가겠죠. 중앙병원인데. 그러면 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최저가 같으니까 2차인가 3차 추합에서 합격이 됐어요. 재추합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어느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생각할 부분은 아닌 거죠. 예. 근데 올해 이 학교가 다시 원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정원이 33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럼 여긴 또 타격을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래서 복받은 여기 커넬에 제가 컨설팅 했던 한 여학생이 지금 충남대 의대에 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9월까지 저하고 컨설팅 할 때 단 한 번도 충남대 교과 수능 최저를 단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맞춰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수능 때 맞췄어요. 그래서 충남대 의대를 갔더니 기껏 보냈더니 파업하고 있어요. 수업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농담으로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껏 보내놨더니 공부도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제공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자 여기 보세요. 내신 석차 등급 이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 다음에 서류 등 다양한 전형 요소가 개입되므로 입결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이제 국수형 선생님들이 뭐 무슨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못 들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받으신 자료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쭉 봤을 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맨날 설명회 할 때마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아이의 실패담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분은 그런 실패의 길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근거 없는 자신감. 2번째,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 컨설팅을 안 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엄마도 말을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지금도 저 A형입니다. 제가 창의력은 별로 없지만 기억력은 좀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못 믿는 처방전이 남편 처방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정시로 간신히 학교를 입학을 했지만 고3 때 정시로. 근데 원하는 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쓴 거예요. 반년 다니다가 반수를 합니다. 했는데 실패. 그리고 이제 다녔어요. 다니기로 하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집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간 과가 간호였어요. 그러니까 이과애들이 많은 과잖아요. 물론 그 학교는 문과도 따로 뽑긴 했지만 이과애들이 많을 거잖아요. 가서 보니 여기가 목표인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점수가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반수를 하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과로 바꿔서 반수를 해보겠다. 해라. 실패. 한 번 더 해보겠다. 오케이. 6월에 시작했으니까 오케이 1년 더 해. 아쉽겠죠 본인도. 왜냐하면 그렇게 이과로 바꿔서 했는데 수학 1컷이 88이었는데 가형이 원점수가 89가 떴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형 바꿔서 점수가 안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안 되겠구나. 포기를 했을 텐데 1컷보다 1점이 높은 점수를 6개월밖에 안 했는데 정확히는 5개월이죠.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5개월 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건방짐이 하늘을 찌릅니다. 1년 더 하겠다. 해라. 했어요. 잘 안 됐어요. 한 번 더 하겠대요. 해라. 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100분이 점수가 잘 나왔어요. 100분이 290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288이면 A학계열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분이 합이. 290이 떠서 가채점 상으로 약대가 떴단 말이에요. 성적표가 딱 나와서 실채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땄어요. 그러니까 국어 100분위가 99, 수학이 98, 잘했잖아요. 탐구가 93이에요. 영어가 2등급이에요. 영어 2등급을
나머지 성적 그대로 두고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바꿨더니 여대 약대가 떴어요. 자기는 영어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7월부터 안 했대요. 네. 지속적인 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얘 이제 학교 선택할 때 너희 학교 가라. 그래서 동아리 이렇게 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학생부 하고 내신 이렇게 하고 했는데 1학년 1학기 시험을 딱 봤는데 내신이 쫙 썰이 났어요. 그럼 종합이 남아있으니까 이거라도 해라. 안 했어요. 제가 얘 진로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법 쪽, 문과였으니까 법 쪽하고 언론 쪽하고 두 개의 동아리를 해놓고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라. 심지어 엄마가 이거 설명회가 아닌데 이거 하소연인데 손석희 질문들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많이 아쉬우셨나요? 뭐 하면 이제 대답하는 거잖아요. 자, 밤새서 막 콘서트 보러 가겠다고 엄마가 줄 서서 막 해줬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끝나고 너 학교 학생증 갖고 가서 인터뷰를 해라 그러면. 귀재하면 되니까. 하겠대요. 그게 약속을 받고 끊어준 거예요. 안 했어요. 고2 겨울방학 때 저한테 선언을 합니다. 정시 올인하겠다고. 여태까지 모의고사 본 거 갖고 와봐. 네가 뭐라고 정시로 스카이를 가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재수생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3 때 사실 이 친구는 모의고사를 잘 봤어요. 심지어 10월 달은 어마무시했어요. 수능을 제일 잘 못 봤어요. 이 아픈 사연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제가 아까 수학 선생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쭤봤어요. 혹시 고1 과정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수능 보는 그 과목에 연동이 될 수 있는 단원이 뭐냐? 네. 그래서 아까 그 표에 1, 2,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단원. 3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는데 미적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요즘 재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내신과 정시라는 수능이라고 하는 이걸 이원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끝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즘 대부분 수능형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수학이요? 아까 마지막에 저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던데 지금 재수생들이요. 상담을 저는 자유전공학부는 아니에요. 수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제가 인강을 아무튼 대표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 인강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선생님의 수업의 스타일이 뭐고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한테 이런 인강을 추천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어요. 상담을 하거든요. 왜 틀렸어? 거의 비슷해요. 케이스 하나를 놓쳐서 틀렸다. 그러니까 접근은 잘 됐다. 근데 풀인 과정에서 케이스를 하나 놓쳤대요. 그래서 틀렸대요. 두 번째. 애들 빨간펜 구몬을 잘 안 했나 봐요. 네. 다 계산 실수. 그거 아세요?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올해 9월 고3 재수생들이 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원점수 98점이 전국에 5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왜 안 웃으시지? 만점이 100점, 원점수 98이라는 건 뭐예요? 2점짜리 하나 틀린 거잖아요. 나머지 다 맞고 4점짜리 그 어려운 거 다 푸는 애예요. 2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전국에 5명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은 없어요. 얘네들이 정말 수학을 못하는 애들일까요? 2점짜리를 틀린다고? 아니잖아요. 그냥 이게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싸움이다 보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눈으로 그냥 쓱 보고 한 거죠. 네. 그래서 틀린 애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3점짜리 틀린 애들까지 하면 수백 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4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이 몇천 명 되고. 네. 저는 적어도 고1 학생은 향후 고1 학생은
고1 때부터 단계적으로 뭘 세팅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문제 푸는 기술자가 아니고 자, 이게 주어졌어? 이게 주어졌어? 이거일 때 얘를 구하래. 그럼 이게 주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애가 그나마 고등학교 가서 수학 점수가 괜찮았던 건 저희 제자애, 재수했던 그 애가 수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마침 저희 집하고 걔 다니는 학교가 멀지 않아서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너 알바한다고 생각하고 과외 좀 해라. 얘 내신 때문에 과외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거 키워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3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 네. 이 전제는 제가 그냥 커넬학원에 와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냥 동네 보습학원 선생님들이 아니시잖아요. 다 재수생들 수업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제가 저희 집사람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평택 코스트코 가서 장 보고 있어요. 여기 오겠다라는 거 말렸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예비고일 때 기숙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저 윈터 보내라고 이미 동네 수학학원에서 고1 과정 다 끝냈대요. 그 뭐 하려고 시간 낭비하러 또 가니에요. 저기요, 부모님, 어머님, 대학생, 그 다음에 과외만 하시는, 그 다음에 그 전문학원, 재학생들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 수업하시는 분들, 똑같은 문제 던져보시라고. 다 똑같이 푸는 거 아니라고. 우와, 시간 낭비래요. 네. 그리고 그 수학 원장님은 되게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최상위권 애들 한 그룹을 만들겠다. 얘를 넣겠다. 엄마 또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국어.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낯선 작품 나오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1학년은 거의 대부분 문학이니까 이 낯선 작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외에 작품도 나오는 학교가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막 신내림 받으신 신석철 선생님이 막 이번에 이 작품이야. 이게 뭐였어? 이래야 돼요? 왜 기본적인 입시의 정점인 정시, 수능 이걸 안 볼 수 없는 거니까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이 내신 대비만을 위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종을 울리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대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수학이요? 막 반복해서 이 학교 유형들 주면 다 풀 수는 있겠죠. 수능은요. 제가 재수생들한테 그랬어요. 건방 떨지 말라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건 학자분들이 한 달 넘게 합숙해서 고민해서 만든 게 수능 문제라고. 생각이 그렇게 얕은 문제들이 아니라고. 그걸 감히 네가 그냥 문제 실무 많이 푼다고? 아니라니까요. 근데 고3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좌절감이 클 거니까. 근데 저희는 고1 올라갈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은 되지 마셔야죠. 그렇구나.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2등급 하나가 보였을 때 평균 등급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요거는 부산에서 올려주신 거예요. 부산에서 올려주신 건데 자 보세요. 2026학년도 대입 규정 올해죠. 서영고 의치학한수 추정 인원은 1154명. 자 28학년도 대입 수능 응시 예상 인원 35만 명. 지금 42만 6,130명이래요. 현재 고1 수가. 근데 여기서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내 조기 취업이나 또는 중도 탈락 및 학업 중단자 제외한 추정 인원이래요. 그 인원이 35만 명이다 라고 했을 때 전체 인원의 2.9%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가 2.85잖아요. 그럼 다시 1.16이니까 다시 간다면
1.16으로 간다면 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서영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하지만 그 아래쪽은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그렇다면 요 누적비 9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작년 겁니다. 작년 입결. 어느 정도 학교가 뜨는지. 일단은 요 정도 들어오면 다 서울대 직윤은 다. 그러니까 이것도 직윤이 나중엔 또 없어지니까.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직윤. 그 다음에 뭐 제일 낮은 게 2.76 정도 나왔을 때 숭실대 학업 우수자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생교육이 제일 낮아요. 나머지는 다 2.76보다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고1 5등급제 2.0은 아까 3.4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네, 그렇게 이제 50%, 70% 점수를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합격하는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 학교 라인이 형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학부모? 저 이 집 사람이에요. 자, 당신이 지금 중3 학부모라면 학교 선택 제일 1순위 뭘 생각할 것 같아? 띵. 띵. 여기서 우리 애가 벽을 못 넘은 거예요. 그 세 번째 공부할 때 큰 학원에 갔어요. 상위권 애들이 많은 학원에 갔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기가 조금 죽었어요. 이것도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뭐 다니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밥 먹을 때 이제 앞에 친구가 이제 자주 보이니까 이제 주고 뭐 서로 이제 얘기했겠죠. 뭐 하다 왔어? 고대 간호 다니다가 휴학하고 왔어. 너는 중대 의대 다니다가 휴학하고 왔어. 정시로 가면 5개 이상 틀린 애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기가 한번 꺾였어요. 자기는 미적 죽으라고 했는데도 90점 이상이 잘 안 나오는데 두 번째 기가 꺾인 거. 3,000명 정도가 모의고사를 보면 200등까지 빌보드를 붙인대요. 성적을. 그 200등이 96이래요. 원점수가. 거기서 애가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그랬어요. 네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수학 네가 아무리 두드려봐야 쟤네들 못 이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를 네가 잘하고 있으니 이걸 더 원점수를 높여라. 수학은 그냥 컵보다 1점만 더 받아라. 그러면 된다. 저희 애를 망친 건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처음엔 온리의대, 나중에는 의학계열이면 아무 데도 좋겠다 했는데 안 됐어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경영학과 다니고 있어요. 이과로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더 철없는 건 뭔지 아세요? 막상 갔더니 경영이 자기하고 잘 맞는 것 같대요. 저는 그 학원 비용을 그냥 100% 할인받고 다녔을까요?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여기 학생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들을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쟤네들 깨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지금 수능 한 이제 20일도 안 남았죠? 지금 현재 고3 애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스텝과 재수생들이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스텝이 다릅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흘러온 과정도 다르고 마무리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3 애들은 대부분 지금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하러 온 애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너 학원 다니면서 뭐 했어?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익숙함은 키웠죠. 얘를 못 키운 거예요. 그게 가장 큽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아이 성향을 파악하는 건 부모님의 몫이니까 방금도 좀 시간이 없으셔서 먼저 가신 분 잠깐 얘기를 하고 온 게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조금 애매하대요. 그럼 저는 굳이 상위권 쪽 아이들이 형성이 된 학교를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대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근데 좀 애매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부를 했던 애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좀 괜찮았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내가 학습 투자 강도를 100만큼 투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공부를 중학교 때 이제 별로 안 했던, 그러니까 시험 직전만 그냥 공부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정신 차려서 100만큼 투자를 했다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상위권 애들이 몰려있는 데를 가도 경쟁력이 돼요. 근데 얘가 일로 오면 내가 100만큼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얻을 수 있는 성취도만큼 얘가 그 성취도를 받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택신안 추천을 안 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광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광고를 까는 게 아니라 그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니까. 예. 남학생이래요. 그래서 한강용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법적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건 더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학교도 있죠. 뭐 비전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주요 이 뭐 대표적인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의 성향을 빼고 나면 저는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학교마다 그 입학 설명회 자료도 다 열람해보고 했는데 그걸 구획을 나눠서 발표를 하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학교에 전화하면 다 알려주신대요. 제가 다 일일이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저 평택 걸고 평택역 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시면 직접 전화를 하면 알려주신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의 그러니까 입시 관리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제가 목동에서도 이 설명을 할 때 거긴 조금 두드러지게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여긴 그냥 아예 정시 중심, 여긴 수시 중심 이게 나눠져 있어요. 평택은 그런 자료가 잘 노출이 안 돼 있어서 그건 직접 몇 개 학교를 이렇게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게 이제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좀 의미 있는 자료가 있어요. 조그만 책자 있죠. 두꺼운 거 말고.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입시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좀 의미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이제 교과 평가 방식의 변화라는 설명이 쭉 있고 26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정성평가 실시 대학 이렇게 자료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15페이지로 가시면 선택 교과목의 변화 해가지고 일단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 교과목 구성 해갖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는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교과과정 편성표가 있으니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를 학교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나는 무조건 전자전기로 갈 거야 라고 만약에 어느 정도 진로가 확정이 된 친구들은 여기서 적어도 물리 베이스나 공학과 관련된 이 융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고가 신한고하고 다른 게 공동교육과정에 고급자 들어가는 과탐 과목을 다 개설을 합니다. 고급 물리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과 쪽의 학생들이 수시로 가기에 좋은 과목 선택 조합은 신한고, 이과는 평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표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교 2개 정도 띄워놓으시고 교과 편성표를 비교해서 보시면. 근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 의대 가고 싶어 했는데 굳이 물리 베이스나 기계 뭐 공학 이쪽을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땐 생명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이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는지를 또 보시면 돼요. 문과라면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를 가고 싶어요. 경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 과탐이 참 구성이 잘 돼 있고 뭐 하려고 오냔 말이죠. 그때는 뭐예요? 경제와 관련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사탐인데 사탐 중에서도 경제, 그 다음에 경제수학 이런 포인트가 다 개설이 되어 있는지. 어문 계열이면요. 당연히 문과 쪽.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전체 그 개정교육과정 전체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학교별로 띄워놓고 과정 편성표를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뒷장에 경희대 예시 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예, 이게 저는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 뒤에 거는 안 읽어보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경희대학교에서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별 고등학교 교과이수 권장 과목 안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제 기억이 맞을 것 같긴 해요. 여기 계신 한 분이 재작년인가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갈 건데 확통인가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를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여기 서울대 얘네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 학교별로 이렇게 권장 이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는 미래정보 디스플레이나 생체의공학, 전자공학, 반도체공학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과들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옆에 이제 수원, 수투, 미적, 기하가 있고 물원, 물투, 화원이 있고 학통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획 속에서 조금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한번 두 학교를 올려놓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번잡스러워서 이거 보실 때요. 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건 맞는데 왜 학년 학기별로 택셋, 택둘,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과목의 조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아이가 여기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이 이수 과목을 최대한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이 자료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그만 책자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대학들은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뭐 내신 성적 본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이런 거. 뭐 탐구 보고 대회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됐을 때,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좀 이따 제가 서울대 예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가 40이나 늘어요. 예. 지금 기준으로는 지규는 40이고 일반은 20이거든요. 근데 교과 평가 20인 이 일반 전형은 수능 점수의 부족함을 얘가 뒤엎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40인데 실제로 뭐 진학사 모의 지원 이렇게 점수 공개 뭐 이렇게 쭉 보면 최초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애인데 최초합이 돼요. 지규는 40이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고1 학생은 수능 볼 때 40으로 늘리겠대요. 그럼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 들어가서 수시 준비하는 것이 꼭 수시만의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시 때도 같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런 부분들도 이런 활동들 어차피 성적을 보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관련해서 뭐 어떻게 활동했고 세특이든 창체든 얼마나 뭐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을 놓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신안고에는 아예 그냥 따로 뭐 서영고 몇 명 갖고 의학결 16명 갖고 서울대인가? 서울대 3명인가? 그리고 의학결 16명 갖고 학교별로 몇 명 갖고 쫙 나와 있는데 평균 제가 못 찾았어요. 아무튼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그 학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자료도 한번 여쭤보시고, 이건 뭐냐면 아까 왜 인원수에 대한 얘기, 이건 저번 설명회 때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거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넣은 게, 빨간색으로 쓴 게 뭐냐면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있는데 여학생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남학생인데 영 자기 걸 잘 못 챙겨. 난 저런 학교는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의 성향이라면. 그 이런 데가 더 오히려 그 아이는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반별 인원 요 넣어놨잖아요. 요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지금 진이고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70%에 육박하는 인원인데 이 8반이고
나눠보시고 나면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재작년에 저희 반 학생이 저 학교 학생이에요. 저 학생인데 의대 수시로 갔어요. 최저 맞춰서. 가톨릭 관동대인가? 네, 의대 갔어요. 저 학교도 학생부 관리 나름 괜찮았어요.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운고는 저희 학원, 제가 있는 기숙학원에서 근처에 있어서 여긴 방과 후 수업도 여기 선생님들하고 한번 가서 한 적도 있어요. 신앙고 당연히 이 얘기하면 안 되나? 2009년도인가 이 학교 방과 후 수업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국어과 부장님이 계셨는데 학교 한번 원서 내볼까 했는데 정교조 선생님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교장 이사회 쪽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강력한 파워, 그러니까 교사 뽑을 때. 그래서 형님 난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냥 그리고 안 했어요. 저희 방과 후 수업하러 갔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여긴 저희 학생이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좀 유독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여학생인데 내신을 잘 챙긴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기도 필요합니다. 왜? 전체 인원이 나쁘진 않아요. 전체 인원이 나쁘진 않은데 남학생이 더 많다고? 우리 애는 되게 꼼꼼하게 잘 챙기는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저런 걸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거꾸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네. 근데 여학생들은 솔직히 말하면 인원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오히려 남학생이 문제다. 네. 이 아이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좀 챙기는 아이들이라면 일로 가도 상관은 없다. 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립. 네. 앞에는 사립이고 여긴 공립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3학년 총체 전체 인원이고 요거는 이제 학년. 12반에 360명이니까 딱 30명 정도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전체 평균입니다.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평택시만 놓고 보면 남학생 비율이 높잖아요. 예. 근데 일부 학교는 여학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조금 남학생이 지원할 때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해요. 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 자, 이거예요. 이제 오늘 제 설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저번 설명회 때는 방금 인원조사는 저번 거하고 똑같아요. 그 알림이 들어가 봤더니 똑같아요. 얘가 달라졌어요. 저번 때는 작년 거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올해 1학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좀 이따 영어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기 잠깐만 봐보세요. 영어 보시면 여기 객관식이죠? 여기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신안고하고 한강여고예요. 그러니까 평택고만 지금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자, 영어부터 볼게요. 평택하고 신안, 한강여고. 평택만 주관식이 없었죠. 평균 보세요. 평택고만 주관식이 없어요. 평균 보세요. 그 다음에 A 받은 비율, B 받은 비율을 보세요. 그리고 E까지 한번 봐보세요. 이 학교 무섭지 않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이 라인에는 미응시자 포함입니다. 학점제 적용이 되니까. 미응시자가 포함된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이 라인에 2.9밖에 없어요. 다른 데 보세요. 이 학교는 굉장히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몰려있는데요. 영어에 대해서는. 평균이 다른 학교보다 높지 않죠. 그죠? 또 높지 않은데 주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16.7이에요. 이 학교하고 비교를 해보시자 이거죠. 여기도 70.3이고 70.9란 말이에요. 근데 2 받은 비율을 보세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학교예요. 여기 얘네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애들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학기란 말이에요. 2학기도 아니고. 2학기면 이제 정시로 올인하겠다는 얘기군. 뭐 이런 얘기라도 할 텐데 1학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성적이.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여기는 없어요.
여긴 크고. 보세요. 여기 중간부터 C, D, E. 한광고는 지금 이래요. 그 다음에 신안고 보시면 여기도 역시 중간층이가. 근데 여기가 좀 무섭죠. 예, 영어는 확실히 평택고가 물론 평균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A, B, C 받은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영어 선행이 잘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주관식이 없는 게 저렇게 커요. 클 수 있어요. 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국어부터 볼게요. 와우, 한강고 어떡합니까? 평균 73.7이에요. 평택하고 비교해 보세요. A 받은 비율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올해 고1 한강고는 조금,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성적이 별로였다면 저는 한강고 보냅니다. 저기 가서 일단 뭔가 학습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게 전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끝에 보시면 지금 한강여고가 여러 가지로 무서운 학교라니까요. 이 라인 보세요. 이 라인. 여긴 수학이에요. 모든 과목이 다 지금 비율이 훅 떨어져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 엄마들 주제에서는 여자 엄마들은 공부 좀 한다는 건데 한강여고를 좀 보고 있대요. 고등학교가 여고가 한강여고 평택여고가 죽었어요. 평택여고는 반이 10반 있다면 7, 8반이 여고고 나머지 반이 상고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는 내신 때 보면 그렇죠. 그 단위수가 달라요. 두 개가 같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당연히 여고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제 생각은 근데 뭐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이 추려지는 내용이 어느 특정 하나가 전부를 좌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분포 비율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적어도 이 학교는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근데 이 비율을 봤을 때 확실히 중간층부터 그 위쪽의 애들이 분포가 많다. 그렇다면 저게 지금 평균이 그러니까 얘하고 고맙게도 얘하고 얘가 지금 평균이 똑같잖아요. 그럼 두 개 라인을 보시자고요. 네. 두 개 라인을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구간이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가서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는 애들의 비율이 훅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애매한 여학생인데 한강여고를 간다? 그럼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데 저 작년에 저번 할 때 가만히 있어봐. 왜 영어가 왜 국어가 왜 수학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지? 그게 이제 말씀하신 단위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그쪽하고 이제 다른 쪽하고. 그래서 일반고 기준으로만 비교를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는 알림이를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 선택학. 그러면 학기별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1학년 1학기의 중간 기말. 2학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까지 보시면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흐름이. 그래서 저는 각 과목별로 여기 지금 수학이 좀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두 학교가 지금 평균이 훅 떨어져 있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종로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인 것 같은데 충남 쪽에 충남 전체 고등학교 평균 나이는 70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1학기 거 보니까 다 70이 넘어가 있어요. 자기 학교를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학교 보세요. 70이 안 됐죠. A 받은 비율 봐보세요. 1.0이거든요. 평택고도 이상해졌다. 수학에 관해서.
아무리 평균이 65.5라고 하지만 A 받은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요? 이건 성취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한강 요거 보세요. 69.5인데 13.5예요. 평균 4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뭐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기를 봐보세요. 네. 이 라인이 29.4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즐기고 있는 아이들이 평택고를 많이 선택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행히 올해 1학기 성적이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평균 라인이 이렇게 묶여요. 수학 보세요. 두 개죠? 비슷해요. A 받은 비율 봐보세요. 그리고 B 라인 보세요. 뒤로 갈수록 D, E 라인은 거의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평고 가자니 학교가 옛날 같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어쨌든 잘하는 애들은 어쨌든 가지 않을까? 피했어. 피해서 간 데가 저기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저길 간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내신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집중 포화가 되는 학생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만들어지는 아이들. 근데 선행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학은. 근데 국어가 문제죠. 저런 애들은 수능 때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는 거의 문법 아니면 문학이거든요. 근데 문학이 저렇게 안 된다고요? 고3 때 헤어나질 못합니다. 꼭 전 국어 전공입니다.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원래 정규 수업을 안 하는데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기숙학원에서. 3, 4월 땐 기초특강 했어요. 기초특강. 안 되겠다. 선생님들이 여기 원장님도 그렇고 다 맨날 고난도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등급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 정규 수업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기초특강을 깔았어요. 야, 독해는 말이야. 지금 고1 때 아까 신석찬 쌤이 들어와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영어? 제가 맡고 있는 반이 8개 반 중에 모의고사 1, 2등 하는 반이에요. 메가스터디 김지영 선생님의 V 단어 인강 많이 들어요. 단어. 재작년 우리 반에 애가 단어를 든다. 야, 뭘 단어를 인강을 들어. 근데 들어봤는데 그냥 단순히 단어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단어 의미하고 구문. 그리고 이 단어하고 뭐 접두가 됐든 전미가 됐든 유사한 어휘들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구문 독해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오 괜찮네. 그래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어휘가 안 돼서요. 고1 때 뭐 했냐 이거죠. 어쨌든 일단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이 학교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의 성향을 알 수 있다. 그건 뭐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제가 왜 통합과학을 넣냐면요. 통합사회도 넣을까 했는데 통합과학이 과학이니까 통합사회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 안 했다가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고3 때 그냥 몇 달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합과학은 조금 통합사회보다는 아무래도 난도가 좀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그러면 제가 표를 조금 생각을 못했네. 이걸 수학을 여기다 놓고 과학을 놨으면 딱 비교가 됐을 텐데 다시 수학을 보실게요. 평균이 위에 두 학교가 높았어요. 그죠? 아래 학교가 낮았고 A 받은 비율이 위에가 제일 높았습니다. 과타 한번 보시죠. 위에 학교가 수학이 높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둘 다 보시면 둘 다 나름 뭐 비슷해요. 여긴 또 거꾸로네요. 여기가 높아요. A 받은 비율이 여기가 더 높아요. 그죠? 그냥 웃자고 말씀드릴게요. 저 4개 학교 들어간 아이들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부모님 탓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오래 걸리고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 대해서 수학만큼의 몰입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이라고요.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것 중에 유일하게 수능 과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요. 평균이 70점이 넘었는데 A 받은 비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평택고는 지금 평균이 76.7인데 이 끝라인도 보면 그러니까 이 학교는 여러 가지로 지금 무섭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학교는 탄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좀 박 터질 것 같아요. 고1 애들 내신 때문에. 네,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학교 때 상위권 있는 애들은 가서 경쟁을 해도 괜찮다. 그래야 교과가 안 되더라도 종합 또는 정시 이쪽과 관련된 흐름이 괜찮은 학교다. 그 다음에 남학생 학교가 조금 고만고만한데 과목별로 지금 편차들이 너무 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시자고요. 쟤네들은 저한테 설명회를 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다? 지금 현재 고1 다니는 애들의 편차를 보면 과목별로 편차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불안한 일이 질 수 있다.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주요 과목에 대한 부분은 이게 탄탄해져야 2학년 때 자기 진로 과목 선택했을 때 유지가 돼요. 네, 저러기 시작하면 힘들어져요. 그거 아세요? 작년에는 입시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재수생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저번에 설명회 때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작년에는 의대정원, 재작년은 그때 중1이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셨네. 킬러 배제 갑자기 9월 평가원 얼마 안 남겨놓고 정부에서 이러고 나타나서 과도한 추론적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답을 이끌어내는 문제를 만들지 않겠대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어요. 네. 올해도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킬러 배제였어요. 그래서 재수생이 15만인가 됐죠. 16만인가? 갑자기 늘었죠. 작년에 의대 정원 이슈가 있었죠. 올해는 특별한 이슈가 없잖아요. 의대 정원도 원기했죠. 원래 이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6월달, 9월달 응시한 재수생들 숫자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힌트? 얘하고 비슷해. 얘하고 관련이 있어요. 28학년도잖아요. 올해 26학년도예요. 힌트 다 드렸어요. 뭐예요?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다니다가 안 되겠어. 얘네하고 같이 볼 때는 나 미적 죽으라고 했는데 확통도 해야 되고 생명 지구과학 죽으라고 했는데 통합과학 해야 되고 수학 국어 죽으라고 난 엄매 어려운 거 했는데 화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몰린다고 봐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면 제일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학년은 몇 학년? 고2야 고2. 얘네 재수해봐요. 다 바뀌어요. 고2 부모님 계세요? 없으셔야 돼. 있으셔.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계시면 안 되잖아. 준비 잘 시키셔야 돼요. 재수시키면 진짜 힘들어져요. 네. 자, 그런 거고. 제가 여기서 하나씩 포인트만 앞에서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해야 돼서. 자, 객관식, 서술형. 그 다음에 보기 문제 다수 출제. 그러니까 보기 문제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요. 문학이니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바탕으로 독해 흐름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많다는 얘기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수능에선 보기 문제가 대부분 3점짜리가 많이 걸려요. 하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출제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독해 포인트를 잡고 가면 돼요. 일정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요. 자, 이게 문제예요. 얘가 문제라고요. 얘가. 이건 기본적인 문학 독해 틀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단순히 내신 대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기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고 3점짜리가 많다는 얘기겠죠? 여기도.
형은 낯선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신안하고 한강여고가 낯선 문학작품 출제로 변별력을 줬고 외부 작품 저렇게 돼 있죠. 신안, 한광이죠. 다시 가볼게요. 국어 평균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강 애들이 무서우는 거예요. 낯선 작품이 등장하는데도 평균이 낮지 않아요. 신안 보세요. 둘 다 공교롭게 외부 작품, 낯선 작품 출제하는 학교가 평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만 갖춰지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A 받은 비율은 공교롭게 두 학교가 높아요. 쟤네들은 선행이 확실히 돼 있는 애들이에요. B그룹까지도 보시면. 자, 다시. 그래서 저는 국어에서 포인트는 뭐다? 고1에서 포인트는 뭐다? 보기 문제, 낯선 작품, 외부 작품, 서술형 문제가 결국은 키워드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신 대비만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 틀을 만들자예요. 국어의 핵심은. 그러니까 정시 수능을 본다고 가정하고 지금 1학년은 문학 중심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2학년 때는 독서 중심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선택은 어차피 화작은 2학년이든 3학년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통 문제에서 문학을 잡을 수 있는 건 고1이다. 이때 뭘 해야 된다? 독해의 틀을 잡아라. 그냥 선생님이 막 해석해 주는 거 막 받아쓰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제발.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면 그러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활용하고 읽어갈 때 행간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독해의 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자, 제발 뭐 슬프고 외롭고 이따구가 나오면 제발 거기에 밑줄 치고 외롭대 이러고 가지 말고 항상 문학은 상황 논리가 1순위다. 그러니까 고전소설 같은 경우 되게 불친절하게 시작해요. 첫 줄이 이때 뭔 얘기했다고 이때로 시작하냐고요. 이때 부인과 정수정은 통곡하며 왜 통곡을 하지? 통곡을 하는 이유의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봤더니 누구의 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대. 누가 돌아가셨군. 그런데 정수정이가 아버님께서 먼 타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면서 독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다. 내신이 끝났다고 해서 끝! 그러면 또 이제 파편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수학 보세요. 수학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대부분 교과서 부교재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딱 갈리는 게 있죠. 부교재 잘 보세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부교재 유형이 대부분 출제예요. 근데 하나는 변형 문항 다수, 여긴 대부분 출제예요. 그럼 이 학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신앙권 확실히 빡시구나.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기는 중학교 내신 준비하듯이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그게 평택이었나요? 중간고사 범위가 왜 기말고사까지 포함이 되는 학교가 평고 맞죠? 그 학교는 수능 대비하기는 좋을 거예요. 어쨌든 누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포인트다? 부교재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되느냐 변형이 되느냐. 저는 이거예요. 이 마지막 줄. 이 마지막 줄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릴게요. 2016년인가 17년인가 정도 됐어요. 누가 국어 상담을 하러 오겠대요. 그때는 수업하고 있었을 때니까. 왔어요, 얘가. 뭐 상담해 줄까? 그랬더니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간이 계속 부족하대요. 국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잘 들어보세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한두 지문을 못 푼대요. 질문.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제 대답. 빨리 풀어. 이렇게 웃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놈이 진지하게 그렇지 않아도 시간 안에 풀어보려고 빨리 풀어봤대요. 이 얘기가 아닌데
근데 정답률이 떨어진대요. 제 대답. 정확하게 빨리 풀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표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 기껏 너는 절실해서 상담하러 왔는데 내 대답이 좀 성의가 없어 보여?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네 질문에 내가 대답을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너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빨리 풀라고 해결 방안을 줬잖아. 그러면 내 대답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네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냐? 낯선 비연계 고전 소설이 등장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연습하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죽으라고 빨리 푸는 연습 시키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저게 없으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극상위 빼고,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이건 마이크 대고 못하겠다. 항상 모의고사 시험 보면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의고사 보면 5등급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모의고사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시험이 어려웠대. 애가 들어왔어, 집에. 야, 오늘 시험 어려웠대. 풀만했어? 우리 정말 이런 아이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5등급은 받는다니까요. 왜 어머님이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가장 민감한 애들은 최상위 애들이에요. 그 한 문제 때문에. 저 옛날에 전 과목에서 하나 틀린 애가 있었어요. 저희 반 학생은 아니었어요. 2018년인가 17년인가 전 과목에서 하나. 근데 그때는 수학이 지금처럼 뭐 21, 22 이게 아니고 21, 29, 30 딱 세 문제 킬러. 나머지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왜 12번에서도 바뀔 수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21, 29가 아니고 21, 29, 30이 아니고 27번을 틀렸어요. 안타깝게.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렸어요. 서울대 의대를 갔거든요. 정시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상위에 있는 애들도 킬러가 아닌 문제에서 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수능이 끝나든 모의고사 끝나면 만점 표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적이 140이 안 넘어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어려웠으면 14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등급까지 컷의 표점은 변할 수 있어요. 3등급부터는 표점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요. 네. 그러니까 저 위에 애들 싸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등급 애들이 되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신문 보니까 막 변별력이 되게 강조된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애가 집에 왔는데 풀만했어. 무서운 애들인 거죠. 제발 저학년 때부터 이 힘을 키우셔야 돼요. 수학이 살려면 저걸 키우셔야 돼요. 이게 돼야 그 윗줄이 해결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유형의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래야 얘가 줄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거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오죽하면 국어, 인강 중에 타임어택이라는 강좌도 있어요. 타임어택. 그런 강좌도 있다니까요. 자, 영어. 영어 되게 재밌어요. 이 두 학교 주관식이죠. 평택고만 객관식이에요. 아까 평균 보셨죠? 네. 다시 볼까요? 영어. 평택고 74.6. 평균이 제일 높아요. A, B 받은 비율도 제일 높아요. C까지. 네. 저 주관식이 변별력을 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수학 선생님 얘기가 평택고 그 서술형은 거의 논술처럼 쓰는 거라고.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수리 논술이든 수학 문제 풀 때 굉장히 큰 힘을 줄 수 있죠. 영어는 결국 이거예요. 전 이게 아쉬워요. 요즘 애들이.
여기서부터 안 돼요. 재수를 하는데 어휘 강좌 듣고 구문독해라고 있어요. 한 문장 갖고 해석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요. 저 전체 8개 반 중에 모의고사 보면 반평균 1, 2등 왔다 갔다 하는 반 담임이라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 애들이 성적이 낮은 반이냐?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충북대 의대 정시 전체 수석도 1등급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근데 충북대 의대 전체 수석 정시. 윤 정부의 특혜를 받은 놈이죠. 6년 장학. 그 친구가 같이 왔어요. 반수로. 근데 둘 다 의대를 써야 되는데 둘의 성적 조합이 다른 거예요. 얘는 111, 23이야. 그래서 얘 둘을 다 충남대를 원래 쓰려고 했는데 둘이 부딪히면 점수 조합이 다르니까. 그래서 얘를 불렀어요. 야, 너 충북대 써도 괜찮냐?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충남대를 쓰고 얘를 충북대를 썼어요. 얘는 정작 정시 전체 장학 수석. 얘는 충남대 최초합.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세요. 의대 전체 수석인데 영어 2등급 나왔어요. 제발 학년이 낮을수록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부터 자꾸 애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애가 결국 이런 애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칸이 어렵네. 이렇게 얘기하면 순서 삽입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가 건방을 떨고 있구나. 여기를 다 뛰어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누구라도 어려워요. 추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펼쳐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탄탄해져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얘를 죽으라고 연습을 한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포인트 말씀드렸고 이건 내용 그냥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요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설명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죠.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시에서 직윤을 폐지하겠대요. 수능 60에 교과평가 40으로 뽑았던 직윤을 폐지하고요. 수시 종합을 강조하겠고 직윤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대요. 수시 종합은. 직윤도 종합이었으니까 이 인원을 확대하겠대요. 정시 직윤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추천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요. 이거요. 이게 저는 제일 재밌던데요. 2028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직윤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학교 지원 불가입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종합인데 교과도 아니고. 어디에서 보니까 정시로 합격하려면 1.6 정도 등급은 돼야 된다고 예측을 하던데 정시로 붙으려면 이건 수시입니다. 이 학교들은 지원 불가입니다. 찝찝한 건 자공고가 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형 사립고는 들어가니 자공고가 안 빠져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되게 매력입니다. 확 바뀌었어요. 1단계 3배수로 뽑죠. 1단계 넘기는 게 뭐다? 등급 활용이에요. 지금은요, 사범대 의대 빼고 전부 그냥 표준 점수. 성적표에 찍혀있는 표준 점수 합으로 뽑아요. 지금은. 1단계 3배수로 일단 뽑아놓고 넘기는데 등급을 활용하게 돼요. 영어 2등급 받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등급 활용으로 해서 3배수 넘기겠대요. 2단계로. 2단계 넘어왔죠? 자, 수능 60에 교과 역량 평가 40으로 해서 근데 그러면 이 수능 60%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1단계 점수를 60으로 환산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환산을 할 거냐면 100분위를 활용하겠대요. 표준 점수가 아니고 100분위 점수. 그럼 이건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수능이 좀 쉬우면요. 동점자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100분위 100에 표준 점수가 쉬웠어, 만약에. 그럼 133, 132, 131,
130 이게 표준 점수인데 이 표준 점수 4구간이 전부 100분위가 100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선 유리한 거죠. 이게 표준 점수로 뽑으면 얘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있으니까. 뭐 누적 인원을 봐야 되겠지만 100분위로 하겠대요. 그리고 영어는 등급별 차등 감점 지금처럼. 근데 어쨌든 1단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 승부를 보려면 1단계가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등급으로 하겠대요. 네. 솔직히 3등급 하나 보인다고 해서 정시에서 지원이 안 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과목이 만점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1, 3, 1, 1, 1인데 1이 다 만점이고 3이 만약에 수학이다. 붙을 수 있다니까요. 아, 서울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연고대는 떠요. 뜹니다. 근데 등급을 활용하겠대요. 등급이 삐끗하면 저긴 1단계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동점자가 많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정시 모집, 결국은 교과 역량평가 강화하겠다라는 거고요. 기회균형에도 교과 역량평가를 도입하겠다라는 거고, 직윤 모집단위 확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걸 넣어드린 이유는 대학의 흐름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과평가라는 게 이런 걸 보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흐름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공통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자질을 교과 역량평가에서 심층평가하여 이러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수시를 준비해야 된다면 꼭 수시만을 위한 준비가 아닐 수 있다. 대학들의 움직임이 저런 흐름으로 간다면. 연대도 재작년까지는 그냥 수능 100으로 뽑았잖아요. 올해 이제 교과평가 들어왔잖아요. 비율이 물론 서울대보다 낮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 내용을 보시라고요. 그럼 니네가 얘기하고 있는 서류평가를 종합역량평가로 명료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뭘 평가하겠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학업 역량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학업 태도에 대한 얘기고 학업 외 소양,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동체 역량, 가장 대표적인. 시립대는 시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립대는 학생부 활동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공동체 의식. 네. 시가 운영하는 거니까. 되게 재밌는 데이터 있는 거 아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인데 서울 애들이 별로 없어요. 세금 낭비예요. 네, 어쨌든. 그리고 요거. 아까 우리 조그만 책에 경희대 외 권장 이수 과목이 있었잖아요. 이건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역, 그 다음에 건설환경, 기계, 재료, 뭐 쭉쭉쭉쭉 이렇게 있죠. 항공우주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권장 과목들 잘 보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 경희대 그 표가 있으니까 얘하고 이제 비슷한 이런 거잖아요. 전기정보, 전기 있으니까, 여기도 그러면 결국 미적하고 전자기와 양자, 기하도 있죠. 아까 그 표에도 기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고1 딱 들어와서 교과과정 편성표 보시고 고2, 고3 설계를 먼저 하시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2, 고3 때 학업적인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싶으시면 저학년일 때부터 단순히 내신 대비로만 가지 마시라고요, 제발. 기본적인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한 학습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시험 끝나면 애들은 놀고 싶겠죠. 그러니까 잘 전략을 짜세요. 뭐 일정 시간을 어떻게 주고 다시 또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뭘 이렇게 무조건 대고 웃기지 마. 설명회 갔다 왔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적절히 저학년 때는 조율을 좀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수능 기본 베이스를 뭐 한 20 정도 주시고 1학년 겨울방학 때는 한 30, 40 정도 올리고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윈터를 만약에 한다면 이제 수능 쪽에 일단은 베이스를 확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계적인 어떤 흐름을 아이의 학습 성취도의 흐름을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1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시보다는 이게 뭐냐면요. 통합교육과정의 힘이라고 봐요. 올해 논술 전형에서 성균관대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 통합교육과정의 선두주자 역할을 합니다. 인문계열인데 공학계열을 뽑습니다.
인문 논술로. 수리 논술로 인문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의 한 학생은 전략적으로 야, 좋아. 너 모의고사 수능이 수학이 잘 나와? 수학이 국어보다 잘 나와. 그러면 너 수리 논술로 경영학과를 지원하자. 근데 성대가 경영학과 보는 동일한 시간대에 의대, 약대, 글로벌 경영, 자유전공학부 이렇게 같이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리논술이니까 수학 정말 어마무시한 애들은 의학계열로 가겠죠. 그럼 나머지 봐보세요. 자유전공이 있고 경영이 있고 글로벌 경영이 있어요. 어디로 쏠림 현상이 클까요? 1순위 자유전공이죠. 누가 봐도 이건 자유전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영이 있고 글로벌 경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똑똑한 놈이라면 경영을 가겠죠. 왜? 글로벌 경영은 4년 내내 영어 수업이거든요. 근데 나는 영어 알러지가 있어 이러면 피하겠죠. 4년 내내 영어 수업이니까. 그걸 피한다면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정시 성적 나이는 글로벌 경영과 경영은 차이가 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강대는 글로벌이 없으니까 서강대는 경영이 문과에서 탑이에요. 성대는 경영이 탑이 아니라고요. 글로벌이 있으니까.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가 있으니까. 자유전공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경영은 인문논술로 가야 되는데 수리논술로 경영을 쓴다? 누가 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쓸까요? 수학 잘하는 애가 자유전공 쓰겠죠. 경영을 왜 쓰겠습니까? 그러면 문과인데 수리논술을 잘 써? 수학을 잘해? 역시 자유전공이 1순위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 경영이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고만고만한 애들일 것이다. 인문논술도 아니니까. 그럼 거꾸로 인문논술인데 공학계열을 쓰는 애들은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과 인문논술로 공학계열을 써요. 누굴까요? 전 문과는 아니라고 봐요. 합격했어요? 전자정보, 전기전자 갔어. 걔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학 가서. 문과애가. 확통사탐을 하고 있는 애가 전자전기를 간다고요? 화공생을 간다고요? 못 버텨요. 이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학보다는 수학 논술은 조금 어려우니까 국어 잘하는 애들. 얘네들이 오지 않을까? 공학계열 거의 100명인가 뽑아요. 수리 논술이 인원이 많고 다른 과는 인문 논술에서 나머지 이과는 뭐 5명 이런데 공학계열이 그나마 좀 인원이 있거든요. 써라. 써라. 그러니까 통합교육 과정의 힘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고1 학생들은 시작 첫 단추가 이런 베이스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결국은 3년 뒤에 결실을 맺기 위한, 예전에 유시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80학번 때 초반이시잖아요.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영화에서도 나오던데 뭐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느냐. 그 영화 뭐였죠? 그 1987인가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왜 이거 하느냐? 세상이 그런다고 바뀌느냐? 뭐 안 바뀔 수 있죠. 근데 유시민이라는 분이 어느 토크쇼인가? 어디서 나와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입시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당장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그러기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이건 정말 뜻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도 초석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이 당장 입시가 저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저희 애처럼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아까 보니까 12월인가 프리윈터? 그거 아마 학교 일정 끝나고 애들 저녁에 오후에 와서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이는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적절한 전략적인 틀에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즉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잘 못 볼 수 있죠. 좀 커넬 갔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수학 점수가 안 나와? 아까 그 여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경우의 수하고 확률은 뺐다고. 저기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우리 아이가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걸 왜 본인이 판단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행렬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행렬 배웠어요. 중간고사 때 시험도 나왔는데 그건 수학선생님 입장이고 우리 애가 경우의 수가 어려울 수 누가 알아요. 행렬이 어려울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아마 데스크에서 이런저런 그 안내? 여기 지금 그거 이거는 아마 예전 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주셨나요? 네. 그래서 하셔서 아무튼 잘 좀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올해 제가 이제 12월 달에 고3 애들 대학 그 정식 컨설팅 뭐 이런 걸 진행하는데 아마 고1 학부모님이 그 고1 대상으로 뭐 컨설팅 관련된 문의를 하셨나 봐요. 제가 아까 데스크에는 원장님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고 확답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을 어떤 식으로 뭐 잡고 가야 되는지 단순히 그냥 교과 과정 편성표에서 뭘 잡고 가야 되고 이런 상담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냥 단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등등등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확정이 되면 아마 또 공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